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8월 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56.73포인트 0.4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 불안감에 외국인이 5299억 순매도, 기관은 2853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745.28포인트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2013억 순매도, 기관이 611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매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공포 구간이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만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고,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은 이 투자자의 심리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잔존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달러는 3시 30분 기준 1370.25원 0.02% 상승했는데요. 이 국내 증시가 하락폭을 좁히고 시장에서 1385원에 대한 고점이 인식하면서 내고 달러 매도가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제약산 여파가 지속되면서 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가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진매트릭스 2현상, PCL 상한가, 진원생만 급등, 수젠테 급등, SD바이언스 급등, 이 코로나 19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였고, 또 이 KM 엘크론, 모나리자, 그린생명과학, 파미셀 등 마스크, 또 화이자 관련 종목들도, 모나리자는까지는 이제 그 마스크, 그린생명과학과 파미셀은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1배가 지금 코로나 신규 입원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제 새로운 변이인 KP.4.3로 이 증상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코로나19 변이들과 다르지 않고, 또 중증도와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전파력이 강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가진단 판매량이 전주 대비 62% 증가하면서 5,850개를 기록을 했고, 보름 전인 7월 14일부터 20일 한 주간 1,249개가 판매되면서 368%가 급증하였습니다. 또 레피젠 코로나 진단키트 2개 한 박스 가격이 3개월 전만 해도 1,300원이었는데 지금 7,400원대, 이렇게 가격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먹는 치료제, 미국의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지만 이 공급 부족이 시달리면서 약국에서 일반 감기약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로 의사들 역시 이제 팍스로비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일반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구 치료제 부족 현상에 따라 질병청에서 확대 공급을 대한 약사에서 요청하면서 질병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약국에 신청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확산에 따른 이 보건 비상 사태가 재선언 검토 등이 나오면서 녹십자 MS 상한가, 휴마시스 급등, 메코바이오베드 급등, 녹십자 홀딩스, 바이오니아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를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WHO 사무총장이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서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 PHEIC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엠폭스는 2022년 10월 PHEIC가 선언됐다가 10개월 만에 지난해 5월 해제됐지만 또 다른 하이 계통의 엠폭스가 작년 9월부터 콩고에서 번지기 시작하면서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원숭이 두창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조선업 경기 확장, 국면 장기화 전망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DX중공업, 태웅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러 보여졌습니다. 전일 리포트 통해서 글로벌 조선업 경기 확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양적인 확장 없이 성과를 높여가면서 만들어낸 호경기이고 이 성과는 역시 고점을 경신하고 장기간 우상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나타난 슈퍼 사이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사들이 건조開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현재 조선사들은 선종과 선형을 압축해서 제한적인 건조 슬롯만 판매하되 선주에 제시하는 슬롯 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경기 둔화기에도 일감 공백 없이 슬롯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또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200조 원에 육박하고 조선업의 초황기로 불렸던 2007년과 2010년에 이후에 최대치를 달성하며 15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는 H한국조선해양이 102조 3천억, 삼성중공업은 46조 3천억, 하나오션은 43조 7천억으로 모두 192조 3천억 원 나타났습니다. 한편 H한국조선해양은 전일 중동 소재 선사와 LPG, 중형 LP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번 계약은 총 2,195억이며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46척 165억 6천만 달러 수주에서 연간 수준 목표치 135억 달러에 122.6%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에 오늘 또 강세가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우위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바이오, 한국BNC, 화일약품, 오성첨단 소재가 아침에 강세를 보였는데 차익신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우위에 있다면서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우리 바이오, 에머리지,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영 매체 NPR과 PBS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웨어에서 6일 발표한 조사 결과 양자 대결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48%, 3%포인트 우위로 보였고 이번에 여론조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관 가반을 확보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2일을 포함해서 1일부터 4일까지 유권자 161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지난달 22일에는 트럼프가 46%, 해리스가 45%로 1%포인트 트럼프가 앞섰지만 등판 약 2주 만에는 트럼프 우세였던 선거 구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우세했던 지지율 추이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의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기점으로 역전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양상으로 후보 교체 후 백인 유권자의 젊은 여성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원들의 선거 열정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소식에 HDC, 현대기업, 산업개발, GS건설, DLNC,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또한 SG 세계물산이 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에 또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 7천원을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원을 추가해 총 42만 7천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공급 물량 21만원 가운데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자를 발굴하기로 했고 특히 1만 가구 이상을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의 본격적인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에 처음이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수는 없지만 서울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 6월달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면서 약 2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공공이 25.8%, 민간은 10.9% 부분 모두 다 실적이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수주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3.09, 엔비디아 5.12%,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0.14%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들이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두, 테크윙, HVM, 하나머티리얼즈, 기가비스, ST,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는 10년물 국채 입찰 부진, 반도체 등 기술적 부진 등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식 분할 발표에도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20.14% 마감했는데 미국 경제 금융 매체에는 이 액체 냉각 기술 관련 공급망이 제약돼 있고 델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 창출에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고 또 슈퍼마이크로의 어닝 쇼크가 AI 주식 전반에 걸쳐서 수익성 문제를 다시금 주입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밀리고 AI와 반도체주가 동반 양세를 연출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2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급락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파스, 큐라티스, 올릭스, 샤페론, 페트론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이고비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상장된 노보노디스크 ADR도 큰 8.37%,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분기 순이익은 3.2% 증가한 200억 5천만 크론을 기록을 했고 또 이 전문가 전망치는 209억 크론을 하회했고 2분기 매출액은 25% 증가한 680억 6천만 크론에서 기록해 팩트 세세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686억 6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또 임상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57억 크론의 새 손실이 발생을 했고 또 이 올해 전체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이 태국 등 동남아 전기차 공장 설립 처리하고 또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포스코 퓨처엠, 중앙첨단소재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 뉴스 포털에 따르면은 이 테슬라가 태국에 전기차 제조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처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션은 테슬라가 이 태국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충전소 구축에만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고위 임원 해고에 이은 것이고 정보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 이제 전기차 배터리 폭발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전기차 시장 이축도 우려도 지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의 완성차의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도 픽업 트럭 등 대형 차종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중국 덤핑 공급가가 후퇴되면서 삼중고래 철강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동국CN,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홀딩스, 아주스틸, 동양철강 등 철강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 업계가 국내 건설기계 침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공급가 후퇴 등 3중을 겪고 있는데 특히 건설기계 침체로 현대제철의 건설용 봉현강 매출이 2021년 전체 42.9%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30.05% 축소되면서 동국제강이 올해 봉현강 판매량이 69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를 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